찻집 그날처럼의 문을 여는 일은 김명수의 하루 중 가장 느린 순간이었다. 나무 문틀은 세월에 닳아 미세하게 삐걱거렸고 문을 열면 언제나 그 특유의 향이 그를 맞았다. 홍차와 오래된 나무의 냄새, 그리고 한때 아내가 사용하던 향수의 잔향이 뒤섞인 그 냄새였다. 명수는 한동안 문턱에 서서 그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 작은 공간 안에만 시간은 멈춘 듯했다. 아침 햇살이 창가의 레이스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명수는 조심스럽게 찻장을 열어 흰 찻잔을 꺼냈다. 그 잔은 아내와 함께 고른 것이었다. 결혼 30주년을 기념해 사온 도자기 세트. 그녀는 그때도 웃으며 말했다. 이 찻잔으로 늙어서도 같이 차 마시자. 하지만 이제는 그 약속을 혼자 지키고 있었다. 명수는 찻잔을 닦으며 무의식적으로 속삭였다. 이 찻잔 당신이 참 좋아했지. 그는 늘 같은 순서로 가게를 준비했다. 먼저 나무 바닥을 쓸고 물을 올리고 찻잎을 덜어내 향을 맡았다. 그 일련의 동작들은 마치 의식 같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는 그 시간을 매일 반복하며 살아왔다. 라디오를 켜자 낡은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그대 떠난 봄날에 꽃은 또 피네. 그는 잠시 그 노래에 멈춰섰다. 봄은 언제나 그렇게 다시 찾아오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돌담 너머 매화가 흩날리고 있었다. 햇살이 흙길을 물들이며 반짝였다. 봄이구나. 그가 혼잣말을 내뱉는 순간 문이 살짝 흔들렸다. 누가 문고리를 잡았다가 망설이는 듯한 기척이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괜히 고개를 돌려보았다. 텅 빈 가게, 한 잔의 찬물에서 피어오르는 김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명수는 의자에 앉았다. 찻잔을 들어 천천히 입술에 가져갔다. 입안에 퍼지는 따뜻한 향, 그리고 어쩐지 오늘따라 더 짙은 외로움. 그는 창가의 나무 탁자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당신, 이 봄은 좀 늦게 왔네. 그 말이 공중에 흩어지고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는 다시 찻잔을 닦기 시작했다.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쩌면 세상과의 대화 대신 찻잔 하나를 닦는 일이 되어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그렇게 봄의 첫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문이 덜컥 열렸다. 할아버지. 명수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손녀 은지가 밝은 얼굴로 서 있었다. 붉은 목도리를 하고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은지야, 너 학교는? 봄방학이에요. 엄마 몰래 왔어요. 명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또 몰래? 이번엔 혼났을 텐데. 엄마도 요즘 너무 바빠요. 할아버지는 더 바쁘신가요? 나야 뭐 늘같이. 은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벽에 걸린 시계, 오래된 주전자, 찻잔들이 정갈하게 놓인 선반. 여긴 시간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그 말에 명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나쁘진 않단다. 옛날이 느리게 지나가면 마음도 덜 아프지. 은지는 찻잔 하나를 들어 살펴보았다. 이건 누구랑 마시던 거예요? 명수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냥 오래된 손님이지. 은지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금세 웃음을 지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비밀이 많아요. 그는 찬물을 따르며 말했다. 비밀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지. 은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따뜻한 김이 얼굴로 올라왔다. 할아버지, 이 향 좋아요. 학교 근처 카페보다 훨씬. 그럼 다음에 친구들 데리고 와. 할아버지가 특별한 차를 끓여줄게. 진짜요? 그럼.
다만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약속? 은지는 가게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한층 더 깊게 들어왔다. 밖에는 매화가 만개해 있었다. 은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할아버지, 이거 SNS에 올릴게요. 할아버지 찻집의 봄. 명수는 그 말에 잠시 웃음을 멈췄다. 그의 세상과 손녀의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새삼 실감났다. 그러나 곧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사람들도 조금은 따뜻해질 거야. 은지가 떠난 뒤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는 빈 의자 쪽을 바라봤다. 손녀의 웃음소리가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찻잔 위에 매화잎 한 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그 잎을 손끝으로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아주 오래된 감정이 다시 피어나는 듯했다. 그래, 봄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온기가 있었다. 은지가 다녀간 다음 날 아침 찻집 그날처럼은 다시 고요했다. 명수는 라디오를 켜고 천천히 주전자를 올렸다. 물이 끓는 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다. 그는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찻잎을 손끝으로 고르고 있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낯익은 목소리였다. 명수는 고개를 들었다. 문가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잠시 시선을 맞추자 그녀의 눈동자에서 오래된 세월이 스쳤다. 혹시 소영이냐? 네, 저예요. 박소영. 명수는 믿기지 않는 듯 웃었다. 몇십 년 만이냐? 그때는 내가 중학생이었지. 맞아요. 선생님이 국어 가르치실 때요.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여전히 이 향이네요. 이 가게 예전 그대로예요. 명수는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긴 변할 게 없단다. 차는 늘 같은 온도에서 끓어야 맛이 갔지. 그는 잔에 홍차를 따랐다. 이건 내가 좋아하던 얼그레이야. 기억하세요? 그럼. 학생 중에 향 맡고 웃던 건 너뿐이었으니까. 소영은 살짝 웃었다. 그땐 선생님이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조용하고 책상 위에는 연필이 딱 한 줄로 정리되어 있었잖아요. 명수는 피식 웃었다. 그건 나도 잘 몰라. 그냥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했어. 차양이 퍼지자 공기 중의 시간도 느려졌다. 창밖에 햇살이 소영의 머리카락 끝에 내려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그린 주름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학생 시절의 맑은 눈빛이 남아 있었다. 선생님, 저는 교사가 되었어요. 벌써 25년째예요. 그래, 그럼 나보다 더 오래 했구나. 선생님 덕분이에요. 고등학교 때 방황하다가 선생님이 불러서 교무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글을 쓰면 마음이 견뎌진다. 그 말이 저를 잡아줬어요. 명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말을 자신이 했다는 것도 희미하게 기억났다. 그저 누군가를 다독이기 위해 했던 말.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천천히 데웠다. 그랬구나. 네. 그래서 언젠가 꼭 이 가게에 오고 싶었어요. 소영은 테이블 위에 조그만 꽃다발을 올려놓았다. 선생님, 아내분 제사 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명수는 말을 잃었다. 그 꽃은 흰 리시안셔스였다. 그가 아내 묘에 자주 두던 바로 그 꽃. 그녀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고맙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영은 조용히 찻잔을 들어 향을 맡았다. 이 향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명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부드럽게 흔들렸다. 차는 시간이 오래 지나야 제맛이 나지. 사람도 그래. 그 말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찻집 안은 말보다 향으로 가득 찼다. 과거와 현재가 조용히 뒤섞였다. 명수는 느꼈다. 오래된 시간도 누군가의 마음을 거쳐오면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오후 손님은 더 없었다. 찻집 안에는 명수와 소영, 그리고 느리게 흐르는 시간만이 있었다. 차가 식어가자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사실 오늘 오기 전에 많이 망설였어요. 왜? 그때 학교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제게 편지를 써주셨잖아요. 편지? 명수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그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네. 그 편지 덕분에 저는 다시 학교에 갔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교사로 충분하다. 그 문장요. 소영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게 제 인생의 문장이 됐어요.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 문장을 쓴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 말이 살아있었다는 게 그를 뭉클하게 했다. 선생님은 그때 힘드셨죠?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땐 아내가 병원에 있었지. 나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와 병실로 갔고, 가끔은 교실보다 병실이 더 조용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앞에서는 늘 웃으셨잖아요. 웃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울면 하루가 너무 길어지니까. 소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요즘 그걸 배우고 있어요. 남편이 병으로 오래 누워 있어서요. 그 말에 명수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그의 눈빛이 조용히 떨렸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명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찻잔을 열었다. 거기서 오래된 도자기 찻잔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 아내가 제일 좋아하던 찻잔이야. 이제 너에게 주마. 선생님, 안 돼요. 그건 추억이잖아요. 추억은 나눌 때 남는 거야. 소영은 그 잔을 두 손으로 받았다. 감사해요. 꼭 잘 간직할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명수는 미소를 지었다. 살다 보면 향이 바뀌기도 하지. 너무 진하면 쓰고 너무 약하면 공허해. 그러니까 그저 은은하게 살아라. 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엔 은지랑 같이 올게요. 할아버지 찻집이라면서요? 명수는 웃었다. 그래, 꼭 데려와.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자 봄바람이 찻집 안으로 들어왔다. 흩날린 꽃잎이 찻잔 위에 살짝 내려앉았다. 명수는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소영아. 그 말은 그녀가 이미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공기 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찻집 문을 닫은 명수는 조용히 조명을 낮췄다. 밖에서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바람에 섞인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리듬을 만들었다. 그는 혼자 주전자 뚜껑을 닫고 정리된 찻잔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가장 오래된 흰 도자기 찻잔. 그 잔은 아내의 손이 닿았던 흔적처럼 빛바랬다. 그는 그것을 손에 들어 올렸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 속에서 아내의 웃음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명수 씨, 이건 그냥 물이 아니야. 마음이야. 그녀는 차를 끓일 때마다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늘 덧붙였다. 마음이 식으면 향도 사라져. 그 말이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명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찻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다. 그곳엔 오래된 상자가 있었다. 아내가 생전에 사용하던 손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묶음을 풀었다. 손수건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함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명수에게 봄이 오면. 글씨는 분명 아내의 것이었다. 그는 숨을 멈췄다. 10년 동안 그는 이 상자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두려웠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까봐. 그는 봉투를 들고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떨렸다. 밖의 비는 점점 잦아들고 찻집 안은 조용했다.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이고 그의 손끝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말린 매화꽃 한 송이가 들어 있었다. 편지는 아내의 단정한 글씨로 시작됐다. 명수 씨,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옆에 없다는 뜻이겠지요. 당신이 다시 봄을 맞이할 때 내 마음이 그 찻잔 속에서 함께 피어나길 바라요. 그는 편지를 놓을 수 없었다. 손끝이 젖어드는 걸 느끼면서도 계속 읽었다. 차를 끓일 땐 늘 같은 물로 하세요. 그래야 향이 기억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손녀가 찾아오면 꼭 보여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나의 봄은 언제나 당신이었어요. 명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매화향이 어렴풋이 퍼졌다. 그는 손수건으로 편지를 감쌌다. 당신 봄이 오면 만나자고 했잖아. 이제야 읽었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봄비는 그쳤고 젖은 공기 속에서 매화 향기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그 향을 들이마시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평소보다 일찍 찻집 문을 열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편지 한 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의 손끝에는 아직 매화 향이 남아 있었다. 그는 찻잔을 꺼내며 문득 생각했다. 이 향을 다시 사람들과 나눠야겠구나. 그는 가게 간판 밑에 작은 나무 팻말을 세웠다. 오늘의 차봄의 약속. 이름을 정하며 웃음이 새어나왔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름이 예쁘다고 말했을 것이다. 오전이 지나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손녀 은지가 뛰어왔다. 엄마가 드디어 허락했어요. 오늘은 같이 있으래요. 명수는 반갑게 웃었다.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할아버지가 새 차를 끓였거든. 새 차요? 은지는 눈을 반짝였다. 명수는 조심스레 홍차를 따르며 말했다. 이건 봄의 약속이란다. 너희 할머니가 남기고 간 향이지. 은지는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가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할머니가 세상 떠나기 전에 편지를 남기셨단다. 봄이 오면 다시 차를 끓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늘 문을 연 거예요? 응. 오늘이 바로 그 봄이지. 은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할머니 향 같아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명수는 그 말을 듣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그게 바로 향의 기억이란다. 사람은 사라져도 향은 남아.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 찻집이 그냥 찻집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이 쉬어가는 곳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그때 문이 열렸다. 박소영이 들어왔다. 선생님, 또 와버렸네요. 명수는 미소 지었다. 잘 왔네. 오늘은 봄의 약속차야. 그럼 저도 한 잔 부탁드릴게요. 셋은 함께 앉아 차를 마셨다. 찻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이 햇살에 섞이며
세 사람의 얼굴 위에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할아버지, 이 차는 꼭 사람을 웃게 해요. 그래. 그게 약속의 힘이란다. 명수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봄이 왔어.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함께 있어. 창밖에서는 매화가 바람에 흩날렸다. 그 향이 찻집 안으로 들어오며 시간은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그날 명수는 처음으로 아내의 부재가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존재감으로 느껴졌다. 그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그 속에는 아내의 향이, 봄의 약속이 살아있었다. 며칠 뒤 찻집 그날처럼은 낯선 활기로 가득했다. 은지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 박소영은 동네 노인의 사람들에게 찻집 이야기를 전해준 덕에 하루가 다르게 손님이 늘고 있었다. 명수는 늘 하던 대로 차를 끓였지만 이제 그 향은 혼자 마시는 것이 아니었다. 테이블마다 웃음소리, 수다, 그리고 차향이 섞여 있었다. 선생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향이 달라요. 한 어르신이 잔을 비우며 말했다. 이건 그냥 차가 아니야. 마음을 데우는 약이지. 명수는 미소 지었다. 은지는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할아버지, 제가 설거지할게요. 손 다칠라. 천천히 해라. 괜찮아요. 할머니가 보면 기뻐하실 거예요. 명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할머니라. 그 단어가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하게 다가왔다. 점심 무렵 문이 또 열렸다. 이번엔 낯익은 얼굴이었다. 아, 선생님, 저도 왔어요. 소영의 제자이자 현재 교사로 일하는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선생님, 요즘 그날처럼 이야기가 교사들 사이에서 유명해요. 차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요. 명수는 놀란 듯 웃었다.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했다고. 대단하죠. 요즘엔 마음이 식은 사람 많잖아요. 여긴 그 마음을 덮이는 곳이에요. 손님이 몰려들자 은지가 소리쳤다. 할아버지, 이건 봄의 약속 세 잔이요. 명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찬물을 따랐다.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그 김이 마치 아내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창문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매화가 흩날리며 길 위를 덮었다. 명수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 향이 이제 내게만 머물지 않는구나. 가게 문을 나서는 어르신 한 분이 말했다. 선생님, 이 찻집 오래오래 해주세요. 명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야죠. 봄이 끝나도 향은 남아야 하니까요. 밤이 찾아올 때까지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다. 가게 안에는 온종일 웃음과 따뜻한 차향이 가득했다. 그는 느꼈다. 혼자였던 그 봄이 이제는 함께하는 계절로 변하고 있음을. 모든 손님이 돌아간 뒤 찻집 안은 다시 고요했다. 명수는 의자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은지가 주방 쪽에서 나왔다. 할아버지, 오늘은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근데 할아버지, 은지가 잠시 머뭇거렸다. 할머니는 지금도 여기 계신 거죠? 명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웃을 때마다, 향이 피어날 때마다. 은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늘도 할머니랑 같이 있었네요. 그렇지. 오늘도. 은지는 가게 불을 끄며 말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엔 학교 친구들이랑 봄의 약속 체험회 열어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명수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체험회라니? 차 끓이는 법이랑 편지 쓰기요. 할머니가 남긴 편지 이야기 저도 해드릴래요. 명수의 눈가가 젖었다. 그래, 내가 이제 내 봄이구나. 그는 은지가 돌아간 뒤에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불 꺼진 찻집 안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찻잔을 비췄다. 그 빛 속에 아내의 얼굴이 잠시 비쳤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어. 그 말에 창밖 매화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 향이 다시 실내로 스며들었다. 봄 햇살이 가득한 날, 찻집 그날처럼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은지가 준비한 봄의 약속 체험회였다. 학생들, 노인들, 젊은 부부들까지 삼삼오오 앉아 있었다. 명수는 주전자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향을 배우는 날입니다. 이 향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약속이에요. 그는 찬물을 따르며 미소 지었다. 제가 이 차를 배운 건 아내 덕분이었죠. 그녀는 말했어요. 마음이 식으면 향도 사라진다고. 사람들은 숨죽여 들었다. 은지는 무대 옆에서 살짝 눈시울을 훔쳤다. 명수는 잔을 들어 사람들에게 건넸다. 이제 그 향을 여러분이 이어가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잔을 건네면 됩니다. 사람들은 찻잔을 받아들었다. 그 향이 바람을 타고 퍼졌다. 박소영이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다들 덕분이지. 아니에요. 선생님이 있어서 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매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 속에서 아내의 미소가 겹쳐 보였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됐어. 당신이 원하던 봄이야. 해가 저물 무렵 찻집 그날처럼은 하루의 온기를 품은 채 고요했다. 은지는 테이블을 닦으며 환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성공이에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 내 덕분이지. 아니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주전자를 들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잔 끓여볼까? 누구 거요? 내 할머니 거. 명수의 손끝이 조심스러웠다. 찻잎이 물 위에 떠오르고 향이 천천히 퍼졌다. 그 향은 어딘가 익숙했고 오랜 봄의 냄새가 났다. 당신, 오늘은 좋은 하루였어. 그는 낮게 속삭였다. 창가로 햇살이 스며들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 틈으로 매화 한 송이가 찻잔 속에 떨어졌다. 은지가 놀라며 웃었다. 할머니가 오신 것 같아요. 명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 늘 이 시간엔 오시지. 그는 찻잔을 창가에 두었다. 빛에 닿은 물결이 잔잔히 흔들렸다. 문 위에 종이 작게 울리며 봄의 향기가 다시 가게 안을 채웠다. 명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봄이 완성됐구나.